방구석 아이비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 Adventure of Huckleberry Finn 이 작품을 소개하고 아이비 영어 시험 형식으로 한번 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소설의 주인공인 허클베리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형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신문에 풍자적이고 익살적인 글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작품의 배경이기도 한 그 미시시피 강의 증기선 운영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강가의 주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더욱 이 소설 속의 배경인 미국 중부 서민 사회의 삶과 미시시피 강 인근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문단과 학계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당시의 미국 사회에 근간을 이루었던 기독교 문화에 대한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거침없는 비판과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문학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길거리 언어와 지방의 사투리와 노예들이 사용했던 말 이러한 것들을 가감없이 작품 안에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잘 쓰여진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갖춰진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짜여진 소설이 아니라 정말 이 허클베리가 타고 다녔던 뗏목을 타고 같이 이리저리 모험하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다소 연관성이 없거나 조금은 산만하게 진행이 됩니다. 저도 이 소설을 다 읽었을 때 결말 부분에서 헉과 함께 여행했던 노예 짐이 자유주에 당도해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을 만나고 그렇게 감동적으로 소설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조금 싱거운 결말과 함께 오히려 친구였던 톰소여와 함께 아주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돼서 작가 트웨인이 얼마나 익살스러운 그런 스타일을 가진 작가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소설이 12살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쓰여져서 오히려 사회 문제들을 더 가볍고 아이들의 장난처럼 묘사를 해서 독자들이 거부감 없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경우는 다소 두껍죠. 40장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또 허클베리라는 장난스러운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재밌는 모험기로 쉽게 금방 읽혀져요. 그래서 이런저런 중요한 모험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헉과 함께 보트 여행을 하듯이 읽으면 되고 이 소설은 단지 내용뿐 아니라 그 소설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함께 공부하고 에세이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비 영어 영문학 과정에서 이 소설을 다루는 이유는 그 이야기의 교훈성이나 치밀함보다도 이 소설이 당시의 사람들의 언어를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 문화, 지리적 배경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작품 해석에 함께 들어가면 더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는데요. 먼저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볼게요. 역사적 배경은 1865년 미국의 노예 해방기 때이고요. 이때는 시빌 워로 불리는 남북 전쟁 이후이고
또 미국의 재건축 시기이자 종교 부흥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로 기독교 기반으로 세워졌지만 오히려 그런 국가에서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노예무역을 활발히 하면서 인권을 무시하고 그러한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이런 엄격한 성경 교육을 받느니 지옥에나 가야겠다, 또는 그런 어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아이의 시각으로 묘사하면서 오히려 어른들을 풍자의 대상으로 영국의 왕족이나 귀족들, 그런 사회 제도에 대해서 아이의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지리적 배경은 미국에서도 중부 지역, 미주리주와 미시시피 강 일대, 그리고 남부로 내려가면서 아칸소주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미국에 정착해 성공하려는 노동자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상징적인 미시시피 강에 대해서도 한번 작품 해석에 담아보면 좋습니다. 왜냐면 초기에 미국에 정착해서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미국 중부,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미주리주나 아칸소주에 와서 농사를 짓거나 또한 이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어부로 일하거나 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그런 이민자들이나 또한 서민들의 애환의 상징으로 미시시피 강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허클베리가 노예인 짐과 함께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과 임기응변,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스토리는 40장이 넘고 길지만 일단 시작은 그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로부터 헉이 도망치고 입양된 가정의 그 엄격한 과부 더글라스 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반항하는 모습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엄격한 교육과 성경 공부를 너무나 하기 싫었던 헉은 자신이 마치 강도에게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보트를 만들어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는 주인집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친 더글라스의 여동생 왓슨의 노예였던 짐을 만나고 두 사람은 함께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프리 스테이트, 노예 해방이 된 자유주를 찾아 여행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원서로 이야기를 읽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민음사에서 이렇게 발간된 번역본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접하고 그 다음에 원서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소설의 초반에는 이 모험에서 조금 으스스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헉이 그 폭풍우 치는 날에 우연히 난파선에 숨어들게 됐는데 거기에서 재산 문제로 한 남자를 살해하고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 의논하는 두 남자의 대화를 몰래 엿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서 들키지 않고 몰래 빠져나오는 그게 첫 번째 이 모험에서의 에피소드인데요. 초반이 좀 무섭게 시작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또 어떤 모험기가 등장할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반에는 헉이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에 대한 소문이 알고 싶어서 여장을 하고 수상 가옥에 숨어들거나 도적대 모임이나 서커스 모임에 숨어들거나 하는 장면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의 등장은 19장부터 이제 소설의 중반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그 뗏목 모험을 함께 할 공작과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영국에서 연극 단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사기꾼이었죠. 정말 저급한 연극을 거창하게 홍보를 해서 그 악한 소주 사람들에게 그 표를 팔고 그런 이득을 챙기고 도망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헉은 누구를 속이는 건 싫어했지만 또 어린아이의 입장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른 사회의 모순과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풍자적인 시선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설 안에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이 뗏목을 타고 가는 모험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태워주다가 어느 집안에서 그 막대한 유산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공작가 왕, 특히 이 왕이 모든 정보를 세세하게 캐묻고 그 집에 찾아가서 마치 자신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인 것처럼 가짜로 연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진한 유족들은 그걸 다 믿고 그 금화와 그 가족들의 재산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가족들의 친절함과 순수한 모습에 죄책감을 느낀 헉이 결국 이를 꾸며서 그런 거짓들이 밝혀지게 하고 또 재산이 다시금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해프닝이 이 소설의 중반, 중후반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공작가 왕이 그 짐을, 흑인 노예 짐을 현상금을 받고 팔아넘기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이 소설의 마지막에는 헉이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짐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짐을 잡아간 집이 우연히도 헉의 오랜 친구였던 톰 소여의 이모님 댁이었어요. 그래서 순간 임기응변을 발휘한 헉이 자신이 톰 소여인 척하면서 그 집에 머물면서 노예 짐을 구출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곧 톰 소여가 도착해서 두 사람은 이제 짐을 탈출시키기 위한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이때도 재밌는 것이 톰 소여는 어떠한 계획이든지 간에 아무리 쉬운 일도 쉽게 하는 것보다는 멋있게 예술적으로 해야 된다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 톰 소여와 짐이 어떻게든 그 작은 농가에서 그 짐을 구출해내는 장면을 자세하면서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어요. 사실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그렇게 가벼운 주제들은 아니죠. 노예제도 문제라든지 어떤 종교 비판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른들의 삶을 풍자하는 것이나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것, 가정폭력 문제, 떠도는 아이들,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소설을 너무 진지하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담음을 통해서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이러한 당대의 사회 문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소설이 두껍다고는 해도 이렇게 쉽게 읽히기 때문에 그 스토리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헉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설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 작품의 독특한 소설로서의 가치는 미국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임에도 어린아이의 철없는 생각을 빌려서 기독교를 비판한 부분, 그리고 영국의 왕족과 정치 문제에 대한 비판, 핀의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문학작품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민들, 길거리 언어와 흑인 언어, 미국 남부지방의 사투리를 고스란히 담아 문화, 역사적 자료로 남은 그 가치에 대해서. 사실 그 이전까지는 문학이나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거나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서만 다뤘어요. 이렇게 마크 트웨인처럼 정말 욕설이나 길거리 언어나 노예들이 사용했던 언어나 지독한 사투리를 담은 문학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출판 초기에는 비판도 많았지만 현재는 당시에 문화 언어적인 요소를 그대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학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죠. 또 서민의 애환과 삶의 모습을 담은 미시시피 강에 대한 자세한 모습과 생활상을 함께 상상하면서 강을 큰 의미로 해석해봐도 좋고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개척민들의 삶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방황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현실 문제로 연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세하게 당시의 생활상을 묘사했는지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오는 뗏목을 모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나 또 사건 하나하나를 작가의 상상력만으로 그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세한 그런 묘사들을 보면 정말 우리도 이 허클베리의 그 모험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간접 경험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아마도 그래서 작가가 더 사건 묘사에 치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이 풍자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 풍자 장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에 대해서, 또 난파선에서 만난 살인을 계획한 두 남자에 대해서, 공작과 왕이라고 스스로를 호칭하는 그 연극 배우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저급한 연극에 속은 아칸소 주민들에 대해서, 가짜 유산 상속인 사기에 넘어간 유족들의 모습에 대해서, 톰 소여를 가장해 그의 친척집에서 생활하는 헉의 모습, 노예의 짐을 구출하기 위해서 톰의 이모를 속이는 익살스러운 모습, 이 부분들이 중요 장면이면서도 또 중요한 풍자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른 사회를 풍자하면서 당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서 재밌게 읽고 나면 뭔가 그런 풍자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학생들이 에세이로 옮길 때 그 노예 해방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면 더 좋은데요. 노예 무역군이라든지 자유주, 누구를 자유롭게 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의 단어들을 미리 공부한다면 에세이 안에 내 생각과 이 소설의 내용을 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작가는 이 소설의 초반에 아주 재밌게 장난꾸러기처럼 이 소설 안에서 아주 잘 짜여진 맥락이나 교훈적인 결말을 찾으려고 하면 총살을 하겠다, 이런 귀여운 경고문을 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소설이 뭐 이래? 그래서 주제가 뭐야? 결말이 왜 이렇게 싱거워? 하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소설이 다 완벽하게 잘 짜여지고 특별한 교훈이나 주제를 전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말 모험기라는 소설의 제목에 맞게 아이의 시선에서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리저리 함께 여행하고 살펴보면서
그런 문화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다른 소설과 차별성을 가지고 IB 영문학 과정에서도 많이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설은 40장이 넘는 매우 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소설 리뷰를 마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소설의 중간중간에 허게 대사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역사, 정치,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도 그 대사 부분을 잘 표시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상 출판 당시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는 문학 작품으로뿐 아니라 역사, 문화, 언어적인 가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마크 트웨인의 청소년 소설이면서도 풍자 소설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 Adventure of Huckleberry Finn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